두 번째 한번 주제 보겠습니다. 흥부가 기가 막혀. 자, 흥부가 기가 막혀. 자, 어떤 주제와 관련된 내용인지 한번 직접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흥보가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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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보가 기가 막혀. 아이고 형님, 동상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요? 아따 이놈아, 내가 네 칼국까지 일러주냐? 잔손 말고 썩 꺼져라. 어이요, 흥보가 기가 막혀. 네, 강명 교수. 대한항공이 내놓은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해명, 사과문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네. 노조에서 강력하게 그거에 대해서 반박글을 달았죠. 네. 어떤 내용인가요? 대한항공이 해명성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조현아 부사장은 할 일을 했다. 이런 것이고 말미에는 승무원들 교육을 앞으로 더 잘 시키겠다. 이렇게 썼는데 네. 큰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과문을 읽어보고 이런 감상문을 쓰고 싶네요. 사과문을 썼지만 사과한 건 아니다. 이렇게 쓰고 싶어요. 네. 그래서 사과가 아니고 해명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든 해명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참 땅콩이 킹콩보다 무섭구나. 날아가야 되는 비행기까지 유턴을 시키다니 예.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위화도 회군 이후에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유턴이 아닌가 생각이 자, 우리가 한번 대한항공 사과문 전문가 그리고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의 서로 주장을 한번 정리를 표로 해봤는데 한번 그거를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죠. 먼저 대한항공 측에서는 사무장이 부사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에서는 무슨 얘기냐, 마카데미아를 제공한 것이 오히려 최고의 서비스 아니냐, 그리고 그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 이것이 오히려 안전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조차 제대로 사용 못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사무장과 승무원이 둘러댔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 단순히 그 규정을 보여달라고 해서 태블릿 PC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생각 안 나서 한 것인데 이것이 무슨 변명과 거짓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아래 바로 조현아 부사장이 그런 거를 문제 제기하고 지적한 것이 당연하다고 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250명의 승객 시간을 오히려 뺐고 승객들한테 불쾌감, 오히려 위협감을 줬다 이렇게 완전히 반박을 했는데요. 우리가 직접 14년간 조종사로 근무했던 정윤식 청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와 사전에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회항을 요구한 게 아니라 승무원을 내리게 하는 거죠. 내리게 하려니까 이제 회항이 된 건데 그 내리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약간 무리수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자격정지 정도 시켜서 너는 임무에서 빠져라. 여유 인원이 있으니까 그 정도가 가장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장으로서 그 승무원이 해야 될 임무가 있고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순간적으로 교체를 한 거거든요. 사전에 비행이라는 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 과정도 부족했다 생각하고 또 기장, 부기장 전 승무원이 모여서 그날의 업무 분장 어떻게 임무를 한다는 걸 브리핑을 하는데 그 업무 분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나중에 안전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잘못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장으로서 많은 프라이드를 갖고 이제 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 프라이드는 다 무너지고 일개 자기는 종업원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이제 사실은 일개 종업원을 떠나서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크게 나가서는 대외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까지도 자기는 했다고 자괴감이 든다는 말씀도 하시긴 하셔요. 기장은 또 기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건 누가 위력에 의해서 했건 위기에 의해서 했건 간에 결국은 모든 책임은 기장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오너 일가의 그 조 부사장님께서 잘못을 하셨다 하더라도 결국은 처벌의 대상은 기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그런 자리에서 저만 하더라도 그런 거짓말 판단할 수가 있을까? 거기에서 그런 걸 물리치고서 안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 안 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데요. 오랜 시간이 걸려도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긴 있던 거죠. 지금 자 송강호 변호사, 누리꾼들의 비판도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조직이 기업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제대로 된 조직이다, 믿음이 가는 조직이다 하는 징표는 딱 위기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거거든요. 네. 백보 양보해서 조 부사장이 그때 매뉴얼을 지적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예. 그 다음에 그것이 누가 봐도 문제가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고 기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하면은 적어도 제대로 된 조직이라면 적어도 안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확실하게 담보하겠다고 하는 그 항공사라고 하면은 즉시 조 부사장이 나서서 잘못했고 그다음에 항공법 관련 규정 준수 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좀 대한항공의 그 반응을 보면 제대로 우리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항공사 있을까 하는 의문이 굉장히 들지요. 네. 지금 처벌 규정이 좀 문제인데요, 사실은. 네. 아까 지금 자막에 10년 이상이라고 10년이라고 돼 있는데 예. 항공의 운전과 보안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고성방거나 폭언을 하면 처벌받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예, 변호사님 그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그 큰 있지 문제가 않습니까? 있죠. 승객이 소란을 피우면. 아니 그리고요. 예. 2007년도에 박연차 회장이 김해에서 서울 올 때 네. 그때는 폭행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폭행, 협박, 위계로 기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을 때 이때는 10년 이하의 그 처벌을 받는데 네. 요 조항에 해당되는지가 굉장히 논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모르긴 몰라도 대한항공이 이 법률의 허점을 네. 알고 저렇게 태만하게 아주 건방지게 대응하는 것 같아요. 그럼 기장에 방금- 대한 네. 폭행은 예. 하기 어렵고요. 보기 어렵고. 네. 저는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지금 조현아 부사장이 그 승무원의 서비스 상태를 혼내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데요. 네. 제 생각에는 오히려 대한항공의 부사장이면요. 1등석을 이용할 게 아니라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면서 네.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어떤 불편함, 그다음 서비스의 어떤 상태로 이루어지는지 그걸 체크해서 한국에 돌아가서 예. 승무원들이 교육을 시켜서 이 좀 돈이 없는 서민이라고 좀 뭐하지만은 이 승객들이 이용하는 이코노미석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일이 해야지. 네. 부사장이라고 그 1등석에 타서 갑질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경영을 하는 자세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자, 그런데 강 얼마나- 교수, 제가 하나 네. 여쭤볼 게 있는데, 자, 지금 여상원 변호사가 얘기할 때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의 서비스 규정을 들어가지고 이제 질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승무원 서비스 규정에 따르면은 조현아 부사장이 한 그 얘기가 오히려 틀렸다면서요. 그건 과거의 규정이고 지금 규정은 봉지째 주는 걸로 바뀌었다면서요. 지금 이 모든 사건이 땅콩 봉지를 뜯어서 주느냐 안 뜯어서 주느냐 예. 그것 때문에 났다는 게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인데요.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다음에 검색어 1위가 조현하고 검색어 2위가 마카다미아예요. 네. 이 땅콩이 뭐냐 이거죠. 호주 땅콩이죠. 네. 예. 그러니까 마카다미아. 이게 뭐 봉지에 그대로 줘도 되느냐 지금 접시에 바로 화면에 담아줘야 나오는 되느냐 저거네요. 이 문제인데 정말 코미디입니다. 지금 그리고, 보면은- 그리고 그 사무장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태블릿 PC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그리고 야 내려 이렇게 해가지고 공항에서 내려서 12시간 기다려서 딴 비행기 타고 올 때까지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포스코의 그 라면 상무 사건 났을 때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글을 올렸어요. 그 사건 당시 라면 상무 당시에 승무원이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을까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뭐 비행기가 마을버스도 아니고 250명이 탄 비행기를 이렇게 유턴을 시키다니 사실 조현아 부사장 정도면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등 당첨이 확실한 복권 로또를 들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는가 생각이 들면 참 권력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자식이 원수라더니 자, 송강호 변호사. 똑같은 네. 일이네요. 그 어떻게 조현아 부사장은 전체 기내 승객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1등석에서 원래는 이거를 까서 주다가 나중에 일부 승객들이 너트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봉지째 줘라 하는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수도 없이 비행기 타지만은 예. 오히려 1등석이라더라도
저한테 제공하는 그 땅콩은 봉지에 있는 땅콩이 더 마음이 편하고 안전할 수가 있죠. 네. 이걸 따서 그다음에 손 닿고 또 비닐 장갑 끼더라도 그렇게 보면은 조 부사장의 그 매뉴얼 지적이 한참 뒤떨어진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시점이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일으킨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 사무장이 기장과 긴밀한 교통과 전화를 통해서 내부에 이상한 사람이 탔는지 안 탔는지 또는 의심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체크할 업무가 있거든요. 예. 두 번째로는 제대로 이제 그 활주로 나가기 전까지 기본적인 그 안전을 위한 그 업무 또 체크하는 것을 기장과 운항관리사와 다 긴밀히 해야 되는 아주 긴박한 이 시점에 예. 난데없이 서비스 찾으면서 매뉴얼 찾으라고 하니까 그 기장, 그 사무장이 제 예. 생각에는 예. 이런 안전과 보안 업무에 우선할 그 시점에 엉뚱하게 서비스 운운하니까 그렇네요. 비밀번호를 잃어버릴 수 있죠. 네. 그러면 제대로 된 리더라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도 피곤하잖아요. 10몇 시간 타고 올 텐데. 그러면은 그 사무장이 다음에 일 잘할 수 있게 하려면은 그때는 참았다가 네. 나와서 체면도 세워주면서 슬쩍 한마디 하시는 게 제대로 된 그 리더가 아니셨을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그